평창동, 보암동, 가회동, 삼청동 출신의 안지용 의원입니다. 매우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의 문턱입니다. 늘 여러분들께서 종로에 거주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암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연 경관과 풍광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보암동 주민센터는 약 12,000명의 주민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 구가 펼치는 행정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보암동 주민센터의 증개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의 국민대학교 조영대학 평창동 건립계획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장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주요 관심사로 이렇게 보시고 다양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에 국민대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국민대학교 조영대학의 평창동 캠퍼스 건립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의 주요한 관심사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도로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도로법 제72조는 도로의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 구가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 1,086건에 12억 7천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에 변상금은 약 2억 1,1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변상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법규에 위반됐을 때 물게 되는 일종의 범칙금입니다. 그런데 불법 도로 점용은 실제로 측량 결과의 오차에 따른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점용 면적이 1평방미터 이하가 159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 점용이 된다 하더라도 변상금까지 포함해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2평방미터가 231건, 2에서 4평방미터 미만이 287건, 4에서 6평방미터가 113건, 6에서 8평방미터 이하가 91건, 8평방미터 이상이 205건입니다. 도로불법 점용과 관련된 72조의 단서 조항은 해당 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에 의한 경우에 또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민원과 진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청소년 수련관이 없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은 구청장께서 민선 6기로 취임하신 이후에 강력한 추진 대책을 수립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했죠. 2016년 2월에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건립을 위한 절차들이 부진합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도 소요 예산 55억 중에 시예산 30억을 확보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25억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유일하게 없는 이 청소년 수련관을 적어도 민선 6기 마감 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2016년 10월 26일에 됐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시설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암동 주요 문화시설 인근과 자연환경 탐방 지역의 주차장 확충 방안과 주차 단속 완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보암동 주민센터 인근은
민선 5기, 6기 구청장 취임 이후 상당히 다양한 문화시설이 입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무계원, 무계정사지, 윤흥열가,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문학관, 청운문학도서관, 백석 동천 등 찾아오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부암동 에스프레소 인근은 항상 주차난으로 심각한 체증과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주차 단속을 위한 서울시 120번 콜센터 이곳에 전화하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단속을 당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는 이것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방은 종로구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역할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라면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공용주차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 인근의 도로, 청운문학도서관 인근, 부암동 주민센터 인근, 백석동천 인근의 주차 단속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군 스스로라도 주차 단속 완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공용주차장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종로 관내에 주차 단속에 따른 불만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의 변경 등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저류시설로 시설 결정된 이후에 서울시의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도시계획 중복 결정 등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채 현장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류시설 용량을 36,000 입방미터에서 2만 입방미터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이 저류시설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이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나 건설교통국 일부 창고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제는 근 10년에 가까운 세월이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영동 자아빌라 신영구간 도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자아빌라와 신영교간 도로는 일부 2차선은 박스 형태로 다른 한 차선은 도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의 한복판에 은행나무, 버즘나무 등 6그루의 나무가 차량 통행과 주차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답변으로는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하지만 역민원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책을 수립, 도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북천지구단위 재정비 탁수에 따른 종로구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2016년 북천지구단위 계획 대상지인 삼청동과 가해동의 실태조사와 운영평가가 종료되고 2017년 2월 이 지역의 재정비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구도 서울시의 용역 진행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 지구단위팀의 TF팀을 설치 운영하면 바람직한 주민들의 요망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39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서 종로구 관내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높이, 층수를 완화할 도시계획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2항은 구청장께서 제안하시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넓이 25m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고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 이용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도정법 제2조 3호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 규제 완화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장의 제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40%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조례 4조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m 이하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구청장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공고한 지역 안에서는 4층 16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접지역과 높이 차이가 현저해서 높이 제한에 실효가 없는 지역, 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해서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도정법 제2조 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 환경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 지역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완화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마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추문을 열어서 세종과 한글 그리고 경복궁 서측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자는 것입니다. 조선조의 전국이며 사적 제117조 경복궁은 동서로 건춘문과 영추문, 남북으로 광화문, 신부문 등 4개의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바로 이 경복궁에서 창제되었고 그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 임금 이도는 경복궁 서측 준수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복궁에는 한글 창제와 관련한 여러 개의 역사적 장소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천으로도 불리고 있는 경복궁 서측 지역은 우리 구도 이 지역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살리고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해를 더 보태자면 경복궁의 서문 서초문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문은 세종대왕 이도와 한글, 경복궁과 통인동 일대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이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역사의 숨통을 여는 작업이며 역사 현장의 의미를 살려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끌어내서 이문을 꼭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봄을 맞는 마음을 노래로 낭송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3월에 꿈꾸는 사랑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가꾸는 당신은 여린 풀잎의 초록빛 가슴이지요. 소망의 꽃씨를 심어둔 삶의 뜰하게 기도의 숨결로 방긋 웃는 꽃망울. 하얀 언덕을 걸어 햇빛 천마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참아낸 인내의 눈물을 사랑해요. 고운 바람에게 따스한 햇살에게 아늑한 흙에게 감사해요.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당신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의 꽃 한 송이 피워내는 일, 그 향기로 서로를 보듬고 지켜주는 일. 감사하다는 말은 시면의 맑은 물소리, 그 고요한 떨림의 고백 같은 것. 행복의 뜰이 활짝 핀 봄을 맞이할 때, 그때 당신의 뜰로 놀러 갈게요. 아재랑이 옷 입고 나비처럼 날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올 2017년 한 해도 우리 직원들과 우리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과 함께 올 한 해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